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6살 먹은 아가씨인데 학교 졸업하고 돈을 좀 벌고 싶다고 그러는데 돈 버는 거 하고 남자를 지금까지 아직 사귀지를 못했대. 그래서 제가 웃었더니 그게 제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교 이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남자를 볼 시간이 없었잖아. 근데 보통 그렇게 다녀도 그 남학생들 이렇게 미팅을 주관하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었나 봐요. 근데 본인이 이 도화가 발달돼서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 도화가 발달된 사람들은요, 특히 여자들은 이성적인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내가 참, 의문도 생겨요. 도화가 하나만 있어도 매력적인데, 도화가 3개나 있어요. 이 도화라는 거는 어떤 기운이, 일관된 어떤 캐릭터가 딱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매력이 있다는 거야. 다른 기운은 조금 이렇게 잡기가 섞여 있어가지고 일관성이 없는데, 도화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방인데, 엄마 아빠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졸업을 해서 취업이 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회사를 못 들어가니까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중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 다음에 믿음직한 남자를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진짜 요새 젊은 사람답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풀어보자고, 어떤가. 사주하고 이름이 어떤지 풀어봅시다 하고 내가 이제 일단 유튜브에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유튜브 보다가 올렸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름 자체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사주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길래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황윤경 씨예요. 26살 먹은. 그래서 내가 아직 그렇게 걱정할 나이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했는데 한번 사주하고 이름을 한번 봅시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황윤경 씨 사주는, 그 사주를 보실 때 일단 8글자 중에서 많은 오행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화가 많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요. 8글자 중에서 50%가 한 가지가 이 화로 되어 있는 오행이 다섯 글자가 있죠. 이렇게 많은 글자, 그 다음에 없는 거는 목, 화, 토, 금이 없고 수가 있네요. 금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정화 입장에서 금은 재지요. 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쓰이는 게 우리 육친상 재 말고도요, 고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대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실 감각을 우리가 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 그것도 재예요. 그리고 이 달성이 가능한 목표물 자체를 우리가 또 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재라는 건 또 습한 경우에는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경우를 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재가 없으면 우리가 보통 돈이 없다고 막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돈이 없다기보다는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무제사주는요, 재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의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돈이 없든지.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니까 이제 결국은 무한대 돈을 벌 수 있는 이 재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재가 없죠. 금이 없잖아요. 그럼 운에서 보면은 대운은 26대 운인데
요 금이 와 있죠, 신금이. 요 재가 와가지고, 요게, 금이 왔는데 이게 신자 반합이 돼서 수로 바뀌죠. 이게 또 관으로 바뀌어버리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16대원에서 16세에서 25세까지는 재가 왔죠, 이렇게? 예, 편재가 왔어요. 근데 이때는 뭐, 경제적인 어떤 공부할 때니까,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여건은 이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26대원에서는 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 때인데, 요 금이 왔는데 이게 신자 반합으로 해서 물로 바뀌어버리죠. 관으로 바뀌어버리죠. 재가. 그러니까 요 기회가 좀 놓쳤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26대원은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이 병화가 이 태양을 나타나는데, 태양이라는 건 유일무이한 거죠. 지구상에 하나만 떠 있잖아. 근데 이 태양이 이렇게 두 개 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 밝기로 얘기하면 엄청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태양이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일신이라고 하죠. 예. 세계 어느 나라에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게 뭐냐면 태양 자체가 모든 오행에 절대 용신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같이 서로. 그래서 빛이 어두워진다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자, 운에서 병화가 또 오죠. 이렇게 세 개가 되면은 빛이 엄청 밝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정확히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운이야. 26대 운이.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데 이제 쟤는 또 여기서 어떻게 돼? 싹 비켜나가 버렸죠. 이제 관이 많이 오지, 이때는. 자, 그래서 이제 돈 벌고 싶다 하고 이제 남자를 사귀고 싶다 하는데 남자는 자, 이 많은 거 볼까 그러면 자, 화가 많죠. 자,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겁재죠. 이건 비견이고. 이 비견 겁재가 많다는 거는요, 이 재가 있어도 어떻게 돼? 쟁재라고 그래, 쟁재. 나와 같은 동료, 동업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면 어떻게 돼? 다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재를 내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주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남자를 보면은 남자가 지금 관이니까 이게 해자가 이게 관이죠. 수니까. 남자가 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와가지고 신자 반을 또 여기서 또 관이 생기죠. 이렇게 관이 많아지고 비견겁재가 많아져 버리면 이거 정말 어지러운 사주죠. 이렇게 되면. 왜? 내가 설령 주인공이 이 남자를 취한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남자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또, 여기 있는 여자, 여기 있는 여자가 또 이렇게 보죠. 경쟁 상대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삼합이 먼저 가죠. 해묘, 반합으로. 목으로 바뀌어서 인성으로 가버렸죠. 근데 요 하나 있는 거는 누가요? 내가 주인공이지만 사주에 여기서는 옆에 있는 겁재가 이렇게 어떻게 돼? 겁재의 짝꿍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나까지 이 남자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는. 요게 해묘, 목국으로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26대원에서 신이 왔을 때 신자, 자, 관이 많이 들어와도 이 관을 상대할 수 있는, 즉, 남자를 상대할 수 있는 여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쟁관, 쟁재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러죠. 자, 이런 현상 때문에 사주 구성상 보면은 돈을 취하는 거하고 남자를 이렇게 만나는 게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재가, 이제 돈을 보면은 지금 재가 안 보이죠, 사주에. 없죠. 네. 그 지장간에도 없어요, 여기 보면. 이 금에. 그래서 이게 지금 없어요, 이게 지금. 재가. 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어떤 게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항상 얘기할 때마다 돈에 대한 돈이 없으니까 돈을 갈구하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거는 잘 내가 이렇게 캐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현실 인지 능력이 약하다는 거야. 이건 좀 아쉬운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하죠, 이 사주가. 이 관도 마찬가지죠. 그 여자 사주에서 재관이 발달되어 있을 때
올해 같은 운처럼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혼 운이 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재간이 왔을 때 그러면 남자를 제대로 내조를 잘 해줘가지고 상당히 어떤 좋은 결과를 이제 창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남친 사주에 식재가 돼 있는 그런 사주 구성을 만나면 좋다는 거예요. 식재는 어떻게 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배려할 수 있는 에너지로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한번 보세요. 궁합을 볼 때. 여자 사주에서는 재관이 발달되어 있으면 좋고, 남자 사주에서는 식재가 발달되어 있을 때 서로 좋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여기 올 세운에서 신축년이니까 신구이면 일단 편관이 왔죠. 편관이 오고, 지지해보면 축일 때는 이제 해자축 이렇게 수국으로 가죠. 이렇게 했을 때 남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 이런 경우는. 그 재관이 들어오죠. 올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주에서는 양력 개념으로 안 쓰고 절기력을 쓰기 때문에 내년은 2월 3일까지가 신축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맘먹고 한번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결혼할 운도 된다는 거예요. 올해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월운을 보면은 지금이 9월이니까 정유월인데 이 정화가 오면은 이 현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현실이거든, 이 태양이요. 근데 이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거야. 이게 촛불을 나타내고. 우리가 이 촛불, 기도하는 데가, 명상이나 기도하는 데 가면 다 촛불을 켜놓고 있죠. 그게 정화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을 이렇게 뭔가 내가 현실을 이렇게 얻는다기보다는 현실적인 거, 정신세계를 추구한 내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안정을 해서 내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만나면 이게 갈등을 일으켜요. 이 정화가 오면 어떻게 또? 이게 이 병정 갈등을 일으키게 됐죠. 이렇게 일으키고, 여 멀리 떨어진 이게 이렇게 정해서 병정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에는 유가 오면 편재가 오죠. 이때는. 편재가 오는데, 그럼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편재라는 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편재하면 뭐 큰 돈이라고 그러는데, 불확실한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올 수는 없죠. 그것도 뭔가, 여기서 식신상관이 지금, 이거 식신 하나밖에 없죠. 요 자체가. 요 식신이, 식신다운 식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니? 습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는 해볼 만한데, 이거 한 달 사이에 있는 운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짜리 세운이나 10년짜리 대운에서 왔을 때 기대해 볼 만한 거지, 한 달짜리 운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차피 공부니까. 자, 오늘 일진을 보면은 나한테 필요한 게 토하고 금기운이죠. 토하고 이렇게 금기운이 와 있죠. 예. 근데 요것도 보시면 오늘 일진이 좋은 거는 요 진이 요게 습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토기 때문에 좋은데, 이 사주에서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목이 뚜렷하게 천간에 떠 있어야지 내가 이 불돌이 할 일이 있는데, 목이 없어서 키울 일이 없잖아요. 지지에 깔려 있는 거는 천간에 드러난 걸 이 목으로 봐야지 확실한데, 지금 드러난 건 없죠. 그래서 내가 이 많은 불들이 할 일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둬들일 것도 없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그럼 이제 사주에서 부족한, 지금 토운하고 금운이 여기 잘 들어가 있죠. 요걸 우리가 자원오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글자의 고양. 한자가 7만 8천여 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한자가 다 근원은 어디에 두냐면 오행, 목화, 토금, 수중 어디 한 군데에 내 뿌리를 둔다는 거야. 자원이라는 거, 글자의 근원을, 글자의 근원, 자원. 글자의 근원. 즉,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뿌리. 자, 그래서 여기 황자는, 불고랑자는 토의 근원을 두는 거고, 윤자는 여기 토의 근원, 그 다음에 경자는 이제 금의 근원을 두는데, 즉,
토와 금이 이 사주에 필요한 사주. 그 요거는 자원호행은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음양을 보면은 이 여자기 때문에 짝수인데 짝수가 지금 하나,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음양 조화가 안 맞는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는데 여자는 짝이고 남자는 홀수로 보면 수리로 보면 그럼 여자 이름이니까 여자 자체가 짝수니까 이것이 짝이 하나 있다고 보고 여자를 그 다음에 여기 짝수가 두 개 있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짝수만 세 글자 있고 그 다음에 홀수는 한자 있죠. 이렇게 있던 조화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음양 조화가 맞는 경우는 여자인 경우는 이 숫자 글자 중에서 짝수가 하나 있고 여자에서 짝수가 하나 있으면 이렇게 둘 있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홀수가 두 개 있으면 양이 두 개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2대2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이 조화가 맞았다 이렇게 보는 음양 조화가. 음양 조화는 안 맞았죠? 근데 자원호행은 이제 잘 돼 있고 이 발음호행을 보면은 이제 황씨 이건 우리가 초성이라고 하는데 황씨에 보면은 이 희응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자를 보면은 윤자도 마찬가지로 이응이죠. 이것이 토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경자를 보면은 기억이 목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목인데 목극토 목극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극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 발음할 때 좋은 기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혀가 돌릴 때 이게 발음할 때 꼬인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그렇지만 계속 그걸 부르면은 어떻게 돼요? 안 좋은 기운이 이 주인공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발음할 때 발음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게 짓는 그게 우리가 극현상이 안 일어나면요 굉장히 발음하기가 편해. 이제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리를 보면은요 자 12핵, 4핵, 9핵, 13, 16, 13, 21, 25, 10핵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별표 표시한 요거는요 우리가 공망이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것이 연인 자리인데 연인하고 인연이 약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생활하는데 사회의 어떤 사회생활이니까 타인과의 어떤 관계죠. 그 인연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는 10핵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맺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경우네. 그래서 이 공망이 있으면 좋은 현상은 안 해요. 근데 나머지 수리는 이제 숫자가 좋기 때문에 이 공망이 있어도 특히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연인 자리에 이렇게 공망이 있다는 건 사춘기 때 이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잘 컸다, 잘 성장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육친 중에서 유일하게 연인궁에 공망이 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현대적인 추세로 봤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연인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큰 집안에서 뭐 보통 엄마 아빠한테 난리 나죠. 남자 잘못 사귄다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너는 지금까지 그 나이에 아직 남자가 없나? 이렇게 물어봐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때는 지금처럼 이 자유연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중매로 많이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남녀가 만나서 어떤 뭐 성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이 골머리 아팠는데 요즘은 사귀지를 않으니까 또 문제예요. 결혼을 안 하려.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또 문제야. 그 나이 먹도록 어떻게 너는 남자친구 하나 없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뀌었죠. 자 어쨌든 간에 연인궁에 공망이 있다는 건 이게 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형제궁의 사액은 우리가 보통 사자는 뭐 죽을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수리에서 나오는 기운 자체가 모든 일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말은 잘하는 거예요. 이 사획이 있으면. 사획. 자, 이 12핵도 마찬가지. 이건 심리적인 불안.
또 말년 운이 안 좋다. 자, 타인이 볼 때는 내가 그렇게 불안해 보이지 않는데 나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12의 액션. 불안하게 느낀다는 거야. 부모 자리에 요 14, 요게 이제 여기 어머니 자리, 여기 아버지 자리인데, 아버지 자리 13회겠죠.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자, 달변가. 13회에 있다는 거는 말을 잘한다.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내 어떤 중년에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인 자리에 16획이 있다. 이 16획은요, 이 정이 많다는 거야. 옛날에 선비 모습처럼. 근데 현대사에서는 정이 많다 보니까 누가 자꾸 요즘에 뭘 이렇게 부탁하잖아. 특히 요즘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다단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몇 년 만에 친구가 전화 와서 혼자 호들갑을 떨죠. 어우,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정말 보고 싶었는데 내 연락처를 못 찾아갖고 연락도 못하고 답답했는데 정말 이렇게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고 반갑다 야 이러면서 차나 한잔하다 이렇게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건 다 어떻게 돼?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갑자기 호들갑을 떨고 반가워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거야. 자, 그런 게 뭐예요? 대부분 요즘에 물건 파는 거죠. 다단계 같은 경우도. 자, 그런 게 누가 부탁하면, 친구들이 부탁하면 그걸 박절하게 거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16획은 이게 좋은 수리예요. 이게 길수인데, 현대사에서는 그런 역할 때문에 무능한 길수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16획이 있으면. 요 13획은 마찬가지. 21획은 또 뭐냐? 요건 21획은 예, 상관격이라고 해서 여자들이 요즘에는 이 상관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즘엔 좋죠. 근데 이게 옛날에 이제 전업주부들 그때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상관이 발달되면요. 남자들 그 바가지 긁어서 남자들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할 정도로 이게 상관성이 발달되면 좋은 현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표현력이 좋다는 건 사회생활하는데 유리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이 개념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 이게 극부수라는 거야. 남자를 극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자, 25획, 자식 자리에는 25획이 있다는 건 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 지식과 지혜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안단위 박사, 만물 박사라고 그래.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 자,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야. 왜? 내가 너무 똑똑해지고 지혜롭고聪明해지니까 자,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들네 집에 갔는데 아들이 너무 기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왜? 말로 해서는 안 되거든. 며느리, 지금 예를 들어서 황윤경 씨가 그렇게 똑똑해지면 어떻게 돼? 남편이 말로는 안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는 게 많고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안단위 박사, 만물 박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볼 때 돼. 아들이 기죽어 보이니까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속상해.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야. 25획 있으면.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반드시 나쁜 점도 있다는 거야. 10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은 이게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공망이라는 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본인이 이제 깨달으시면 돼.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고 자원호행이 잘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 이름에서 한 60점 이상은 줄 수 있는데 이런 건 좀 아쉽다는 거야. 왜? 요즘은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공망이 들어가면 좋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황윤경 씨 이제 사주하고 이론 분석하면서 이 재에 대해서 재가 우리가 반드시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에 따라서 그게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예. 혹은 내가 추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어떤 판단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적인 판단력. 그러니까 재가 없으면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의 목적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게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 어머님은. 그런데 재가 없는 학생은 시험 보면 어떻게 돼?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한테 뭐 현실 인지 능력이라고 그러면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몇 점을 맞겠다 그런 마음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제가 있는 경우고,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이 안 된 애들은 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뭐 몇 점 맞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부실하든지 그 다음에 제가 없든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념을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으로 경제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 개념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셨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학습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제 거두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